빈집에 낯선 두 장정이 숨어들어 어떤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. 이불을 두추니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. 누군가 부상을 당해 이 집에 들었던 것이죠. 이 두 장정이 수색하고 있는 이 집, 누구의 집인가 봤더니 바로 길치의 집이거든요. 방 구조며 방에 있던 소품까지 모두 길치가 장현에게 밥을 지어 대접했던 그 방과 일치합니다. 그렇다면 길치의 방, 길치가 사용해서 이불에 묻어있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? 바로 장현입니다. 포로들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. 진화라에서 소요는 인조가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하는 걸 원하지 않아 조선으로 귀국하는 날 반드시 함께 데리고 가겠다던 조선인 포로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. 하여 양천이 심양에 남아 조선인 포로들을 챙기고 장현이 소연과 함께 조선으로 넘어가 조선인 포로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보아 조치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것인데요. 장현은 포로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청으로 돌아가 각화와 만난 것 같습니다. 각화에게 포로들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죠. 조선인 포로들은 강을 건넜고 장현 일행은 그들이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소속을 알 수 없는 무장을 한 이들이 조선인 포로들이 넘어오는 현장을 급습했고 장현 일행은 이들과 혈투를 치르게 된 것인데요. 저는 처음엔 각화가 장현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 이유는 각화 곁에 남기로 약조했던 장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진화라에서 장현은 길체가 구원무와 이혼 후 혼자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길체가 장현의 진심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며 둘은 뜨거운 키스로 결국 하나가 되었으니 장현은 이제 더 이상 각화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. 하여 각화가 사람을 보내 장현을 죽이려 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장현과 싸우고 있는 이 무장한 인물들은 각화가 보낸 이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복색 때문입니다. 분명 장현과 싸우고 있는 이들은 청나라가 아닌 조선의 복색을 한 이들이었습니다. 혹 장현과 함께 온 일행들인가 확인해 보았으나 장현 뒤에 있는 이들과 장현 일행과 싸우고 있는 이들은 분명 다른 무리임이 확실하거든요. 그렇다면 느닷없이 왜 무장한 조선인들이 등장해 장현 일행을 공격하며 조선인 포로들의 귀국을 방해하는 것일까요? 혹 소현세자의 사람인 장현을 통해 조선인 포로들이 귀국할 경우 결국 소현세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사전에 누군가가 수를 쓴 것은 아닐까요?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조선의 내관이자 소현의 영원한 충복 표원겸입니다. 소현이 포로를 데리고 귀국해 인조에게 미움을 사는 일을 막고자 했던 표원겸. 그라면 소현세자를 위해 포로를 귀국시키려는 장현을 막아설 수 있지 않을까요? 사실 청으로 끌려가는 소현세자에게 있어서 장현은 반드시 필요한 인재였습니다. 하지만 조선으로 귀국한 소현세자, 여러모로 그 상황이 청에 끌려갈 때와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가장 큰 이유가 인조입니다. 아무리 영양가 없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조선의 왕은 인조입니다. 인조를 등지고 소현이 얻을 수 있는 건 1도 없기 때문인데요. 하여 표원겸이 나서 소현세자 모르게 장현의 포로 귀국 작전을 막은 것이고 장현 그를 정립고자 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. 칼을 맞고 장현은 처음엔 길체의 집에 숨어들었으나 그 이후 다른 곳으로 몸을 옮겨 숨겼으니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집 같거든요. 기껏 장현과 길체가 어렵게 하나가 되었건만 조선이 처한 작금의 상황이 결국 두 연인의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. 과연 장현과 길체가 이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연인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